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오전에 한 꼭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문하신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예, 김동구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김동구 의원입니다. 요구자료 507에서 508쪽이요. 그 위자유치 담당이 우리 양선호 과장인가요? 누군가요? 예, PT 띄워주시죠. 여기 PT를 보면 위자유치 신고비 도착액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 507쪽, 508쪽을 보면 전국 위자유치 최근 5년간 실적 비교 뒷장 508쪽에 보면은 도착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쭉 보면 우리 전북도만 봐도 올해가 3분기까지이지만 최악입니다. 5년간.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기업유치과장 양선아입니다. 그 전국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자 유치는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 제일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계 기업 투자가 상당히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중국계에서 얼마나 중국 자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유치가 됐어요? 현재 지금 2024년 3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 비율이 전체에서 4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90% 정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48%라고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7억 7천만 불이 넘었어요. 근데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 올해 것만 보면 2,200만 불이에요. 이거 보면은 전남은 보세요. 상승을 했어요. 거의 11억 불이에요. 전남은. 근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어디 내놓기도 참 창피해. 2,200만 불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중국 거 가지고 중국 자본이 안 들어왔다. 투자가 안 됐다. 이건 해명은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어디가 있는지. 중국 쪽으로 쏠려 있는 저희 외자 유치를 중국이 아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저희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관련해서도 지사님 포함해서 이제 해외 유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당장은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도가 3, 4년 전에 굉장히 위자 유치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요즘은 너무나 소강 상태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우리 못 느끼나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수치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성과를 이룰 수는 없지만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보세요. 도표를 24년도에 7억 7,800만 불 했는데 25년도에 2,200만 불이에요. 마이너스 97.2%예요. 전 마이너스 99.2%도 더 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 퍼센트 따지면 이 수치로만 봐도 우리 도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도에서. 이게요. 17개 광역 시도 중 이게 우리가 신고액 그러니까 유자유치 14이고요. 도착액은 전국 15위예요. 세종 제주도 이거 빼면 저희가 최하위예요. 날마다 새만금이 최고의 입지다. 유복자본 유치하는 좋다. 기업 유치한다. 말로만 포함된 표현만 쓰면 못해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데. 중국과 2차 전지에 있는 저희 투자 유치 현황을 조금 더 다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군을 못 참겠어요. 군. 경제를 살린다 말로만 기업을 유치한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 했는데 이게 실적으로 놓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못했는 걸 한번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만 비교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5년 동안에는 지금 최악이란 말이에요. 5년 동안에도. 네? 2021년 지금 우리 도지사 오기 전까지 또 그때 8천만 불 했고 22년도에 19억 불 했어요. 넘었어 19억 불이. 도착액도 마찬가지고 2,600만 불. 김도 실장님, 네. 이게 어디에 문제 있다고 봐요? 문제는 저희가 다변화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제 3개년간 전남을 우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24년, 이제 25년도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중국 쪽에 집중해가지고 하다가 그때부터 다변화 작업을 저희들이 여지없이 다변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2차 전지에 의존하고 있던 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여지없이를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쪽으로도 적극 다변화하는 쪽으로 적극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차 전지를 해야죠. 네, 하면서 병행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로 이 원인을 돌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저희들이 다변화하지 못한 그 책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북도에 저는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요, 투자 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예를 해서도 안 되고 전혀 관심이 무관심으로 바뀌니 이분들 투자할 의지들이 자꾸 꺾여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투자를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조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요 기업들 만나고 만나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전북도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 이게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 시스템을 한번 저희 재점검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인 대상으로요. 예.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네네. 예? 정기 간담회 좀 하시고요. 예. 예. 예? 예를 해서 전담 창구 좀 만들어 주시고, 예. 그 네트워크 좀 구축해 주시고, 예. 예. 기업과의 예. 협업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검토뿐만이 아니고 이거 좀 실행 좀 해주십시오. 네네.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저희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잘하고 있는 지역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좀 못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저희도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의자 유치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든 저 역할을 하면은 그분들이 더 의자 유치하는 우리 도에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선거를 마치지 네. 마시고.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관심과 전적으로 옳고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임 의원님, 네, 신문해 주십시오. 예, 나임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동구 위원님께서 외자 유치 관련해서 했는데, 근데 국내 기업 투자 유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선호 과장님 해주시죠. 시간에 양선합니다. 네. 우리 지사 공약 중에 대기업 유치가 있어요. 네. 100개사를 어떻게 유치한다 그랬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는 것이 공약이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실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투자가 완료가 되고 실제 가동이 되는 회사는 두산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두산도 고용은 협약을 110명 했는데 실제 고용은 30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준비 중이거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공약을 이행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더구나 잠깐만요. 두산은 사실은 협약을 언제 했죠? 협약은 22년 7월 달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는 사실은 김관영 지사님의 시적으로 보기는 저는 어렵다. 그 전에 이미 진행된 것을 MOU만 이때 체결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전무한 거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 조사는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을 협약만 그렇게 했고 실제 마무리된 것은 두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현재 완구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그나마 제일 먼저 협약을 했어요.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1조 2천억. 근데 여기는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데는 그나마 뭐 땅이라도 샀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눈에 이제 자료에 의하면 말씀을 해주셨는데 LG화학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신유한 거로 봐야 되잖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MOU를 맺을 때는 LG화학하고 중국 화웨이하고 함께 합작해서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정세가 바뀌면서 중국 투자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MOU도 지금 연장하고 또 변경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효는 아직 안 됐어요? 예.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기간 연장에 관한 협약 변경이 좀 있었고요. 네. 부지 변경에 관한 협약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실효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어쨌든 현재 대기업 유치 공약이 실제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사께서는 실질적을 말씀하셨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 도민을 조금은 기만하고 우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한번 혹시 자료 우리 PPT 예. 이제 대기업은 그렇고요. 지금 여기 자료 한번 보시죠. 협약을 몇 개 기업이 했어요? 현재 협약을 이제 민선 8기로 말씀드릴까요? 민선 7기 협약이 227개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 투자는 33개죠. 실제 투자 기업수는 지금 17조를 투자 협약을 했는데 실제 투자가 된 금액은 약 6,800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근데 실효액을 보면요 1조 2천억 가까이가 실효가 됐는데 2022년도 실효 프로테지를 보면요 약 20%가 실효가 됐고요. 2023년도에 실효가 또 그것도 한 15% 됩니다. 2024년도 실효도 현재 5개가 됐는데 해가 지나면 23년도,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실효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그렇죠? 의원님 예측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효 금액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 LG화학도 이게 투자 협약에 금액이 들어가죠. 대기업이지만 포함되죠. 예, 맞습니다. 실효가 만약에 된다면 벌써 2조 4천억 정도가 실효가 되는 겁니다. 장밋빛을 이야기하고 도민들에게 수십억의 투자 유치가 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는 정말 너무 미미하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고용을 보시죠. 고용협약. 고용협약이
975명. 실제 고용 몇 명 됐어요? 현재까지 가동과 투자 완료를 포함하면 1,6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저 자료는 423명은 저 투자 완료된 기업만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투자 완료된 기업만. 예. 그러면 몇 명 됐다고요? 가동 중인 기업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됩니다. 1600명 정도. 저 프로테지를 보면 저 프로테지면 현재 2.4%인데 약 10% 정도만 현재 고용이 된 겁니다. 민속 8기에 MOU를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고용 협약은 18,000명 했지만 약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1600명. 약 10% 조금 안 되게 고용이 지금 협약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지금 17조가 투자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것보다 좀 차이가 납니까? 6조 8천억 정도 아니야, 6조 6,700억, 6,8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저 맞아요, 틀려요. 이제 가동 중인 것 지금 투자 완료까지만 하시면 맞는 말씀이시고요. 가동까지 포함하면 한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8천억이 저보다 1,300억이면 약 한 6, 7%밖에 투자가 안 된 겁니다. 현재. 협약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협약을 많이 했다, 막 10조를 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민선 8기에 지금 현재 17조짜리 했다고 했지만 고용이나 실제 투자는 전혀 도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투자를 했고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되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도민들이 현 시점에서 체감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여지는 수치들이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약 3년간 이루어진 수치인데,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가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것들은 대부분 그거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외부에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측했던 기간보다도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투자가 적게 들은 거 아닙니까? 평균치 봐서 우리가 기대치보다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과장님이 기대치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3년 가까이 3년 넘게 지났는데? 기대치에 부합하다고 보기에는 이제 안타까운 실적인 거고. 그렇죠. 예,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김동구 의원께서도 외자유치 관련 말씀드렸지만 국내 투자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져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하고 또 이렇게 함께 챙겨보고는 있지만, 사실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쉬운 건 없죠. 네. 쉬운 건 없죠. 그래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네? 저는 MOU를 17조나 했다. 앞으로 18,000명이 고용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시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도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향후 미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관리를 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기업 유치 전반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MOU를 맺고 나서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1대1로 붙어서 관련된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불편한 부분과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투자 협약을 했다고 홍보했는데 실제는 너무 이 내용은 도민들은 전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협약이 실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예, 그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산에 있는 재료와 1g이라도 들어가면 미국에서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새만금에 중국하고 합작한
MOU 맺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를 들면 LG와 화웨이 그런 것처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MOU를 한 데가. 전지까지 양선화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5군데 정도가 있고요. 예. 2차 전지 외에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숫자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좋아질 상황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나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전남 공무원들이 맡아서 한다는데 이건 전남 공무원들이 맡아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다. 해서 다시 새만금에 다시 기업들에 대한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고요. 호트라 외투의 인재 유치 종합 행정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파견 누가 갔습니까? 저희 사무관님 한 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5급이요? 예. 언제부터 갔어요? 지금 올 1월부터 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간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2009년부터 파견 자리는 있었고요. 그럼 이게 지금 유통기업 뭐 이런 거 그거 하는 업무인가요? 그 업무도 하고 외자 유치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금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김희재 의원님. 예. 네, 김희정입니다. 시장님, 우리 그 도지사 공약 사업, 직무 인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지사 공약 사업인 거. 직무 인턴 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네, 1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예, 그 전북 청년 직무 인턴이 11억 6,500입니다. 그리고 협약을 체결해서 노동부하고 하는 3개월령이 37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23년부터 했죠? 도지사 공약이니까요. 네네. 2023년부터 23, 24, 25년 하다 보면은 이게 총 금액이 아니라 총 인원수가 1년에 397명을 하는 것 같네요. 1년에. 그러면 총 네. 합쳐서 지금 1160, 아니, 총 몇 명이냐? 매년 지금 올해가 1,033명, 음, 작년이 1,002명, 예. 그다음에 아니요. 1년에 397명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합쳐서 말한 거고요. 네. 우리 도비로만 하는 것은 397명입니다 올해. 이게 지금 참여하는 기관이 지금 어디죠? 참여하는 기관이 네, 인턴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관 39개소가 있습니다. 39개소에 네. 주로 보면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국가기관, 정부 출연기관 해서 11개 수련기관, 사업소, 네, 하고 지원기관, 네, 그리고 금융기관하고 개인 또 공기관이 하는 게 거의 네. 90%예요. 네, 다 합쳐서.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5주 동안 이 인턴 생활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취업 알선 된 게 지금 총 몇 명이에요? 3년 동안? 3년 동안 총 84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근데 이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은 게요. 이게 매년 대상자의 3년 평균 따지면 한 83% 정도가 대학생들입니다.
근데 10%도 안 된 것 같아요. 83%가 대학생인데 이게 당초 시작할 때 취업 연계로 시작하셨다고는 일 경험 미리 대학 다니면서 미래 직업을 미리 한번 체험하게 하자. 직장 분위기가 어떤지 거기서 한번 적응 훈련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직장 취업 알선할 때 주로 어디에 들어 해주나요? 장소, 기관. 84명이 네. 지금 직장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취업 알선을 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들어갔나요? 5주 동안 지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5주 취업 5주 동안 인턴 생활 하는데 주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시가지 앞에 도청 음식점 아시죠? 어시장 아세요? 5주 동안 어시장 가서 뭘 해요? 알바지. 취업하려고 하는 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알바하러 간 거죠. GS 편의점 매장 관리 이것도 취업 알선이에요. 또 어린이 창의 체험관 연구원에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 연구원으로 취업했다는 명단도 있는데요. 보면 연구원 직무도 없고 명단에 이 사람이라는 사람도 없어요. 김땡진이라는 사람은 사무직으로 해서 연구원에 있는데 사람도 없고 연구원 직무도 없고 이게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이 자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죠. 어떻게 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희들이 100% 과실이고요. 아니 사실 이게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이죠. 네, 사실인 게 아니라 100% 저희들이 이제 잘못 파악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도 쉽게 하는 방식에서 좀 정확도를 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업무 어디서 담당하죠? 우리 일자리 과에서. 우리 같이 소재현 과장님. 네, 일자리 민생경과 네. 호사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취업 관련 성과까지는 어디에 취업했는지까지 저희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와서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하는 과정에서 청년 직무 인턴 자체는 그 청년 창조경제센터에서 하고 그 이후에 DB를 일자리 센터에다 넘겨가지고 일자리 센터에서 단순 그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 성과만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도 조금 이게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좀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개선의 필요성을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관계를 한번 개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직무 인턴 사업은요, 서울시 청년 직무 인턴 사업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직무 캠프 아이디어 톤이라는 것도 있고, 주제를 하루 종일 토론도 하고, 그런 그 아이디어 발표까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서울시 것을 좀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 직접적인 정말 필요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취업 연계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보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저는 정말 이거 보고 황당했어요. 어떻게 없는 창의 이게 연구원으로 갔으면은 이 사람이 없대요. 김땡진이라는 사람이. 이거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게 모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84명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진짜인지 정말 의문스럽고 어시장 같은 거 뭐 GS 편의점은 개인들이 알바 장소죠. 직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네. 다시 한번 네. 확인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만요. 그 청년 직무인턴 관련해서는 매번 행감때 지적을 했었고 제가 도원 배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5주가 어떻게 인턴입니까? 그러니까 서울 김희재 의원님 말씀처럼 서울은
최소 3개월 정도는 인턴을 하고 그다음에 직무도 3개월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이거를 일 경험을 우리가 청년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전북에서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거 만들려고 이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세금을 12억 가까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년 말씀드려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왜 전북은 39세까지 해요? 조례가 39세까지 돼 있어도 34세로 하시는 게 맞죠. 청년 직무 인턴인데 인턴을 지금 30대 중반이 거기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나이도 뭐 전북의 조례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 기준은 낮출 수 있는 거고 이 사업 저는 그 어시장이나 이렇게 다른데 알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청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짠 상조경제혁신처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죠. 오히려 조사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감사에서 밝혀졌고 그럼 과장님은 그 창조한테 어떠한 그러니까 조사한 다음에 뭘 할 건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매번 지적하면 창조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받아서 서로 크로스체킹 해가지고 들어오는 일자리랑 매칭해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거든요.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번 예산에서라도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잠깐 먼저 네. 우리 선생님 질의 중에 저 창조 대표님 먼저 그 창조에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북 창조경제센터 대표이사 박선종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내용들을 점검을 해봤는데 그 5주의 인턴 기간에 대한 그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그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에게 문의를 한 결과 이 직무 인턴을 받고 있는 그 기관들 자체에서 그 3개월 이상씩 그 직무 인턴을 받는 데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제가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주의 그 인턴은 예전에 대학에서 실시하던 뭐 현장 실습에 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직무 인턴을 원하는 그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좀 그 기간을 늘리고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그 실제로 이력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26년도는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잠깐 더 말씀드립니다. 예. 선생님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5주로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거는 대학생들 방학 기간에 또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5주하고 3개월 이렇게 휴학했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대학생이 아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만족도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 기관에서 부담스러운다 하면 그 기간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 비용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그리고 나서는 전 대표이사님이 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죠. 어떡해요. 청년들 위해서라면 사정 해서라도 한 명이 거기서 3개월 하고 한 줄 써서 경력증만 낼 수만 있게 해주면 저희가 다 해야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재 의원님. 우리 이제 직무 인턴 과정에서 학생들 그 후기 같은 거 보셨어요? 네. 뭐 허들의 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좀 확인하시고 네. 제대로 된 그런 직무 인턴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우리 김희재 의원님하고 선한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부분, 그 다음에 그 인턴 교육을 받아서 또 이상한 대로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다 의원님들한테 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같은 계획까지 어차피 예산서에는 사업별 설명서에는 지금 다르게 지금하고 똑같이 나와 있을 테니까 다시 틀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셔서 지금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해줘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임정민 의원님. 마이크 끄시.
저는 지금 생감자료 807에서 810 쪽을 보고 있는데요. 사직 기업을 육성하는 지원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 운영 현황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네, 답변. 금융사회적경제과장 신미희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마련할 수 있는, 확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육성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동의하신가요? 네.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또 지역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일자리 창출 이유를 드는 이유가 예산의 내용들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인증사회적 기업의 조건 중에 취약계층 30% 외에 뭐가 있냐면 임금 조건 최저 임금을 준수하는 거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게 맞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데에서 최저임금은 지켜야 되는 걸로 표정 알고 한번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인건비 지원 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기본 최저임금 이하가 84개나 돼요. 근데 해마다 지원된 내용들 보면 8개 이하는 1회, 그 다음에 2회 이상이 11개가 나가 있고요. 1회 이상이 8개가 나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지원을 해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인증기관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는 이유. 그 한 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 시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 마을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가 약간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연중 지속해서 하지 않고 약간 특수한 기간에 몰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 대비 최저임금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체크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형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여기 200 몇 개 업체를 쫙 보니까 보조금이 중단되면 매출이 당연히 줄고요. 그에 따른 보조금을 인건비 중단인지 몰라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경우가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디엔 75만 원 준 데도 있어요. 일부 기업 보니까 보통 170에서 210만 원, 209만 원 이하로 주는 데가 저렇게 많은 상황에서도 거기다 인정기관이라고 해놓고 아직 인정을 띄었다면 인정기관이 아니었다면 모르겠지만 원칙과 내용들은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저런 부분들은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데는 제재를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좀 제공해서라도 좀 더 지원율을 높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돌봄과 환경, 재활용 사업들, 사실 지역사회가 감당할 부분의 일부를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한테 84개라는 엄청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좀 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가 미처 그 이하로 주고 있다라고는 파악을 못했었는데요. 시군이랑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이하로 나간 데가 있다고 하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 기업 자체가 워낙 저희가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저희 이제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것을 지원을 주셔가지고 저희 도는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지원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제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강화를
차원에서 사회적 인증기관을 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부분을 지급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서비스라는 영어로는 돌봄과 우리가 필요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돌봄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데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 인증제를 통해서 좀 더 주더라도 축소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 개수를 줄이더라도 철저하게 지키고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좀 더 주는 게 그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임금을 책정할 때 그게 의지거든요. 사업주의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인정해 주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온 예산 자체가 이제 돌봄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그런 사업계획을 써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공모를 갔는데요. 그런 데가 이제 그 지역에서의 그 상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좋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약간 이제 국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를 갖다가 충당하는 게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부 그냥 한 30만 한 3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한 사람을 채용하라는 그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제 기업에서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국가적으로도 좀 지원이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멈춰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도와주는 2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거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거기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계약을 9개월이나 10개월로 줄여서 사실은 지금까지 쌓았던 3년, 4년 된 성과물들이 이유야 모르겠어. 정확히 한번 말하기 방송 이 마이크 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유가 있겠죠. 지자체마다. 근데 계약기간 9개월 직결해버리면 그 지역 청년들이 그동안 숙련되고 고민했었던 내용들이 사실은 사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광주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서 남 전주로 와버린다든가 그래서 엄청난 인력의 낭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혹시 제재 방법들은 없는지. 이제 사실 그 지자체이다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장 분수 거기에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는 못하지만 시군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양질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그게 잦은 교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 인건비를 좀 높여서 주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근무를 하면 3,500 정도 그리고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3,800이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저희가 그것을 시도해가지고 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이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를 가지 않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계속해서 시군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곳이 있으면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 중간지원 조직에 일하신 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꾼 사회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노동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분들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쌓아온 실적들이 무산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의 직업 내용들을 보면 봉사,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실현, 또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9개월 하고 나서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음에 차기의 어떤 연산이라든지 기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일자리 관계도 관계돼 있고 있어서 그런 건 좀 더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적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중간지원 조직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아마 그 지역에서의 어떤 뭐 이렇게 단시간 내에 그 변동이 있는 부분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좀 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그 조사 내용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파악해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우리 과장님들 준비 많이 해오셨으니까 아픈 거 좀 질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이병도 의원님. 예, 아이고 아픈 거 막. 네. 유통기업 관련해서 기업류 치과인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509쪽 요구자료 509쪽 이렇게 보시면 유통기업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23년도에 실적이 몇 건이에요? 23년도는 0건. 없죠. 예. 24년도 한 건, 그리고 25년도 들어서 몇 건이에요? 없습니다. 현재까지 없죠. 예. 그리고 22년도에 3건 이후로 최근에 그 민선 8기 이후에 그 돈의 유통한 기업 실적을 보니까 3곳에 불과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로만 유통기업 뭐 유치하네 어찌네 노력하고 있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성과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또 조례를 좀 살펴보니까 일반 기업 조건하고 유통기업 지원 조건을 봤어요. 봤는데 유통기업을 지원하는 조건들이 전체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우대되어 있습니다. 뭐 보조금 지원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에서 유통기업에 대해서 유치 실적이 상당히 없다. 이게 사실상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치사항으로 보면 그 맞는 말씀. 수치상으로? 예. 근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2년도부터 실투자 기업수가 3군데에 있는데 세계 기업이 2022년부터 1123억을 투자를 했고 100명을 고용했다고 제출했어요. 근데 사실상 계획 대비 30%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이유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투자 계획 대비 실투자가 30%밖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일단 고용이 작은 것은 2022년도에 투자 협약을 맺었던 기업 중에 한 개 기업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현재까지 투자 착공만 하고 아직 고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이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업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운다 해도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유통기업의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통기업들은 크게 제가 업무하면서 느끼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는데 대기업에 맞는 협력기업들로 유통기업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이 있는 그곳으로 협력기업들이 유턴을 하게 되는데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예, 유통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이제 전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요. 안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다시 이제 유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인건비가 또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유통기업을 유치하기는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과 ICT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또 수도권으로 가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유통기업은 이제 주얼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일단 과장님 알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전북의 현대자동차 있죠? 예. 이 기업과 관련해서 그 현대차가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고 있어요. 네. 알고 있죠?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전북에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계열사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본사가 있으니까 또 현대자동차 전북에 있으니까. 그런데 유통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 상황이 이러하니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 말고 직접 뛰셔야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여건 해도 저희들이 뛰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적으로 이제 보이지가 않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적이 있어야죠, 실적.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코트라 이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14개 시군하고 같이 그 워크숍을 해가면서 정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올해 모색을 한 적이고, 저희 이제 개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보면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인 뭐 성우 하이텍이나 좀 TNG하고 좀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하여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유턴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개별 기업을 접촉하면서 이렇게 유치 노력을 하는 것 외에도 그 의원님 말씀드린 해외 나가서 직접 IR을 하는 방향까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통 기업이 안 오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네, 예. 뭐 인프라가 부족하면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제가 좀 많다 그럼 규제도 좀 완화시키고 네. 또 보조금 지원도 좀 상향해서 지원하고 네. 이런 좀 전략들을 좀 세우셔가지고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 경제도 살고 또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수출로 애로 겪고 있는 회사들을 전부 지금 애로 해수과에서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애로 사항을 거의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를 좀 늘리거나 좀 새로 편성하거나 막 그런 방향을 했기 때문에 유통기업도 좋은 의견을 의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그 우리 기업 유치실에 기업 유치 방향에 좀 핵심 사업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성하시고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공장에 2차 벤더가 몇 개 업체에 있는가 파악돼 있어요? 지금 파악은 돼 있는데 좀 그 자료가 여기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양반이 유통기업 특별법에 이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주로 제조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종목이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첨단 기술, 뭐 제조업, 이 모든 업종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모든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들어가 있긴 합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우리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해외 사무소라든가 어디 양 과장님 출장을 한번 안 가?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시죠. 예. 예, 김동건이 신문하시죠. 예, 김동구 의원입니다. 그 요구자료 828쪽이요. 세계 한인 비즈니스데이 개최 관련 이거 이은주 과장님 쪽인가요? 네, 당석대 기업연맹 과장입니다. 그 작년에 세계 한인 비즈니스데이 하고 네. 우리 부에서 보고서나 뭐 취재 관련해서 뭐 자료를 낸 게 있나요? 백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발간했죠. 네.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결과 보고라고 해서 네네. 준 거 있죠. 네네. 그 내용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 내용은 네?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원들한테 했던 게 이거죠. 작년 문서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어도 네네네. 네?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저기 의원들한테 배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 저희가 과외 다녔고 네. 그 당시 사무국에서 한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건 저희가 찾아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 조직이 옮겨지면서 사실 저희 문서 이간이 좀 저희가 좀 많이 늦어진 관계로 좀 저희가 일단 한번 찾아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네. 이걸 결과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났으면 네. 우리 전략도요 영혼까지 다 팔아서 매년 이거 해야 돼요. 유치해가지고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더니 자료예요.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수업 내용이 있냐 나중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수출은 비즈니스 실적이 5,800만 불, 그리고 전라북도 생산 유발 효과가 1,150억이 넘어요. 전국이 1,850억이 넘어요.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전북이 330억이 넘어요. 취업이 전북만 525명, 전국이 888명. 100번 해야죠. 전부야. 네? 이 내용 갖고 그냥 한번 설명 뭐 해보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 가지고. 일단 5,800만 불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MOU 체결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생산 유발 효과하고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 전북연이 한인 비즈니스 하기 전에 했던 2023년 자료와 24년 끝나고 나서 한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입되는 개발 지수 이런 수치 저는 진짜 이해를 잘 못해서 제가 조금 영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전북연 박사님이 발표했던 그 자료에 대해서도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수치에 대입해서 했던 거라고만 말씀을 좀 드려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의아하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는 그렇게 좀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북연구원서 11월 12일 날짜로 이게 제공했던 건데 네. 참 화려해요. 정말. 네? 이렇게 창사를 가미한 효과 내기도 힘들 거예요. 전 부끄러워요, 정말. 그리고 세계 한인 비즈니스데이 주요 성과 중에 우리가 최고예요. 미국에서 21차 23년도 했을 때가 상당 금액이 5억 7,200만 불이었거든요. 네네. 우리는 뭐라고 여기다가 나이를 세줬냐면은 6억 불이 넘어요. 네? 어떻게 6억 불이 넘게 이게 여기에 기재가 돼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역대 최대 전북의 기업이 사실 240개 정도를 했었고요. 미국에서 21차 했을 때는 20개 기업이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0개 기업이 상담했던 부분을 저희가 추출하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거, 왜냐면 저희가 한 20배, 한 100배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렇게 많을 수 있다고 저 파악은 됩니다. 우리가 상담액이 6억 3천만 불이에요. 이거 상담 금액을 여기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 상담원 금액을? 그 부분은 좀 실제 내부적인 우리는 정보를 이거 갖고 실제 있어서 위주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상담 금액을 세계 한인스 비즈데이에 4억 2천만 불, JB 페어 여기에 2억 1,500 이렇게 해서 6억 3천만 불.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이거 보고 이런 실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매월이라도 해줘야지. 자, 하나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올해 이 한인 비즈니스데이가 미국에서 열렸죠. 네. 우리가 얼마 예산 지원했어요? 저희 한인 비즈니스에서는 1억입니다. 1억. 그 1억이잖아요. 네네네. 몇 개 기업이 갔어요? 15개 기업 같습니다. 거기 가서 네. 실적 이야기 해보세요, 이번에. 저희 이번에 가서 약 4천만 불 정도 상담을 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큰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좀 걱정이 돼서 이 태양광 패널을 하시는 데인데 저희가 그분은 계속 저희가 지금 3번 4번 크로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실제 계약이 좀 나갔고요. 그다음 수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그러니까 3천만 불은요. 이번에 네. 저희 계약금이 실제 3,200입니다. 3,200만 불? 네네.
1억을 투자해갖고 3,200만 불 했어요. 네. 작년 하기 비슷해서 우리 얼마 썼어요? 15억 정도 쓴 걸로. 15억이요? 잠시만요.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히. 여기 감사장이 도비 18억이랍니다. 회장 도비 18억 사용했다고 전체 합니다. 금액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국도비 포함해서는 32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국도비해서 32억 썼어요. 우리 도비만 18억이라 했잖아요. 네. 그럼 작년에 실적 우리 실적이 지금 얼마예요? 저희 현재 올해 5,800만 원 말고 실제 계약한 거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진행됐던 금액이 얼마냐고 한이 저희 비즈니스에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 갖고 있는 건 888억만 불입니다. 8억이 한 800만 아니 800만? 800만 886만 불. 그러니까요. 네. 돈을 따지면 그게 얼마예요? 저희가 환율로 따지면 114억 정도 됩니다. 자, 우리가 1억을 지원해서 미국 서기 한인 비즈니스 가서 아까 3,200억 네. 수출 계약. 3,200만 불 수출 계획했다 했잖아요. 네네. 작년에 32억 써가지고 880만 불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저 부연 설명을 하자고 하면 제가 2002년부터 서울에서 최초로 한인 비즈니스라는 한상대회를 했었고요. 저희가 21차가 오면서 전북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전북이라는 걸 알리는 효과는 꼭 경제적인 효과나 데이터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올해 4월에 미국 가서 경험을 했던 게 그런 내부적인 것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사실 올해 업무 보고 초후에 하면서부터 저도 이게 저한테 무거운 돌처럼 앉아있는 건데요. 이제 노력을 해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참 비용 대비 투자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더 좀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하기로요, 과장님. 작년에 이게 잼버리 이후에 이루어졌던 대회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총력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력도 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보는 건 결과도 동기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근데 결과는 어디다 내놓기에 낯부끄럽고 우리가 처음에 어느 정도 이 규모를 했다고 했던 그 내용이 결과치로 보면 얼마나 많이 축소가 됐습니까? 그러잖아요. 김태 실장님, 네. 앞으로 다 부서나 간부에 들어가시면은요, 실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하지만 이렇게 치적으로 승부하지 말게요.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내부 자료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특히 한인 비즈니스 대회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각성을 좀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는 이걸 되도록에 만들어라 했어요. 한인 비즈니스 대회 관련돼서 자료를 전치다 보니까 후속 조치를 통해서 보니까 너무나 외세진 거예요. 우리가 당초 계획했고 진행했던 그 내용들이 그렇다고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수출 실적은 우리가 처음에 언론 보도도 했고 도도 모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네. 축소된 원인이 뭐예요? 축소된 원인은 그 한 업체를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실현 가능성까지 모든 걸 다 검토해보고 나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중간에 과장님 미국까지 파견 가서
직접 거기 접촉도 하고 저도 서울에서 입국했을 때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중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하고 그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신뢰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진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문제는 있을 것 같다. 저도 전임자들한테 과장님도 그 이후에 왔고 저도 그 이후에 와서 전임자들 물어봐도 자세히 얘기는 안 해주는데 하여간 저희도 하여간 그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반면교사 삼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보러 올 때 그렇게 받더라고요. 이 자료로 쓴 글씨체 하나가 1000만금의 무게를 갖는다고. 네. 우리 공무원 명심하세요. 네. 이것은 평생에 남는 자료입니다. 네. 근데 이 남는 자료가 전라북도에 대대로 내려가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새겨야 될 자료란 말이에요. 네? 그런 무게감을 갖고 일을 해야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준명 의원님. 예. 청년 고용률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자료를 한번 떼어주실래요? 그거 말고요. 전북일보 볼만한 곳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전북일보 자료를 보면요. 청년들이 갈만한 곳이 없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뽑을까는 없을까는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저는 전라도 남원은 교육을 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실계 고등학교, 농업계 개교했지만 거기다 지금 예산을 채워서 교육학원이 사실 역부족이에요. 지자체에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양질의 교육들이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인력도 양성도 될 건데 사실 이번에 해보니까 한 5대1의 경쟁률을 갖췄더라고요. 그만큼 받을 만한 곳이 없다 보니 그런 조그만 기회마저도 그분들은 되게 갈망하고 있더라고요. 양질의 교육은 남원에도 필요합니다. 전라도 어디나 필요한데 저번에 기업 유치과에서 뭐 자료를 보니까 뭐 재무, 회계, 빵, 뭐 미용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지역에서 경력직을 요구하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인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필요한 교육들이 어떤 건지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고 계신 건지 그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민생 경제권입니다. 아시다시피 말씀 주셨다시피 전북 지역 내 청년 고용률은 지금 57.4%로 전국 평균 대비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고요. 특히나 그걸 지역별로도 남원 말씀 주셨는데 남원 지역별로 보면은 아마 더 열악한 형편이라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서남대 관련은 저희가 대학하고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뭐 서남대는 지금 폐교된 상태고요. 아직 거기서 교육의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서남대 폐교된 그 전북대가 지금 거기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교육 수요조사 관련은 저 대학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교육관련 기관 부정 문제 관련은 그것은 좀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기업 외로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외로연수 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문 교육 훈련 기관은 실제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등록을 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남원에 4군데밖에 지역 훈련 기관 등록된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임용, 그 컴퓨터 이렇게 4개의 기관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남원시하고 좀 홍보를 좀 해서 지역 훈련 기관으로 좀 등록을 좀 시켜달라. 등록이 돼야 국비가 또 시급비가 또 이렇게 저희가 매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시에도 강력하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들어온 것도 사실은 임의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남원시하고 더 협의하고 홍보해서 지역 훈련 학교 기관을 좀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문턱을 낮춰야 돼요. 지역에서 수요가 없으니 당연히
그런 전문 교육기관이 만들질 않겠죠. 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현실적인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들, 양질 일자리 많이 필요하고 있어요. 지금 뭐 AI 교육이라든가 내년도는 AI를 활용한 캐드 교육도 할 예정이고, 이거 뭐 개인이 하기는 너무나 벅차기도 하고요. 사실 저번에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말씀이 없어서 제가 단독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하기 너무 벅차기도 하고,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남은 늘 미용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게 청년들 일자리와 얼마나 연결할 수 있는지. 예산은 제목에 좀 준비된 대로만 가다 보니 지역 현실을 반영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턱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권고해서 지역에 필요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과목들을 좀 신설 보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똑같은 데서 또 듣고 있어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직업훈련 기관을 제외한 네. 어떤 국비가 소요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전주, 익산, 군산, 김제가 사실 직업훈련 기관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훈련 기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모자라는 시군에 훈련 기관을 만들어라는 것보다도 훈련 기관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에 꼭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역이 전라도 도처에 가장 먼 데가 남원이에요. 네. 교육하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교육 하나 시키려면 전주나 익산, 김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업이 이전해요. 뭐 세종으로 간다든가 전라도 김제로 간다든가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턱을 낮춰주시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낮추면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데, 사실 캐드를 가르치는 데서 한 곳도 없어요. 네. 기업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들인데 불구하고 또 AI를 활용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좀 절감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턱을 낮춰주시고 골고루 지역에 혜택받고 관리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아프게라는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만들고 나서 4년의 성적표를 받아보면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남원산단 관련 조성된 지 4년 넘었지만 분양률 20%고, 고창 일반 산단도 이제 40%를 달했고요. 나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여력 1조 2천억 날린 얘기나 전반적인 성적표의 숫자가 상향된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 어려운 건 전동만 어려운 건 아닐 거고,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 과장님 아무리 뛰셔도 지자체 내려가면 기업 유치 일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는 없는데, 그런 것부터 협조하고 실제 기업 유치과가 무슨 일을 할 때 지자체 내려가면 어디랑 부서랑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유기적 관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기업 유치 지원실 간판 떼야죠, 이 정도면. 모든 고용률 지표가, 그리고 기업 관련 지표, 산단 관련 지표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사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건 정말 전국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고 기업유치지원실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지표를 하나도 저는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준비할 때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서는 기업유치지원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손한희 의원님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오전 행감을 봤습니다. 이래서야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건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그러면 전라북도는 이대로 살아야죠. 응? 10조 예산 들여서 이런 사업들 알아야죠. 차라리 이 10조 예산 지금 160만 도민들한테 차라리 민생지원금으로 다 나눠주는 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핑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패배 만연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될 텐데 그 동기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는 참 모르겠고요. 이 패배주의에 대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진선언합니다.